개선한 이전 추리 논증 영역 평가 항목 이원 분류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드릴 건데, 자, 그러면 요겁니다. 요건데, 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바뀐 거는 뭐 이미 얘기했고, 자, 여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페이지에 요 내용이 있었고, 지금 35페이지에 있는 게 있는데, 요 두 개를 같이 설명하겠는데, 왜냐? 각각 어느 하나만으로 완전하지 못해서 이 두 개를 병행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35페이지에 있는 거는 2009리트부터 2018리트까지 초기의 분류 체계거든요. 추리 논증의 틀. 이건데 얘는 이론이 좀 더 강조됐습니다. 이론적인 측면이 좀 더 강조됐다. 되죠? 그런 반면에 좀 시험을 내다 보니까 뭐 비중도 고려하고 해서 실제적인 측면, 실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재분류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걸 기억할 때는 이론적 틀하고 연결될 때 기억하기 훨씬 더 좋거든요. 이론하고 연결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그냥 구분됐어요 라고 하는데 얘는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좋습니다. 얘부터 설명하고 얘가 어떻게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추리 논증 영역 목표 이원 분류표, 이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원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의 질서다. 이건 질서 또는 기준.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질서에 따라 분류했다. 추리 논증을.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분류나 첫 번째 기준은 뭐냐? 인지활동 유형, 인지능력, 능력 측면, 사고력 측면. 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추리 능력, 추리 논증의 추리 능력, 논리력. 두 번째로는 논증력, 다른 말로 비판적 사고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를 나눠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는 내용 측면에서 소재, 영역,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추리와 논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추리. 그리고 논증. 요건데 추리라는 건 뭐냐? 라고 한다면은 주어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 주어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사고 과정.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어진 걸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사고 과정을 추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시험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우리 시험에 제시문이 주어진 사실에 해당되겠죠. 우리 시험 보게 되면은 문 1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보기 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가끔씩 리을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선택지형 문제에서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각각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 주어진 사실이란 것은 요 제시문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사실, 이거는 보기라든지 선택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죠? 우리 시험이 주관식이라고 하면은 이걸로부터 추론하라 이렇게 말했을 텐데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추론해놓고 나서 추론한 것으로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이미 추론한 것을 판단해 보세요 라는 식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말하는 추리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사실이라는 거 이건 주어진 거죠. 이거 따지는 겁니까? 아니,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여기로부터 추론하는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요게 바로 추리 문제다. 이건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개념하고 논증은 또 어떤 차이인가라는 것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논증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논리학 이론하고 연결시켜서 표현해 보면 얘는 전제입니다. 전제. 이걸 보고 결론.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추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보면은 추리는
크게 뭐와 뭐로 나뉘냐면은 연역추리와 귀납추리 나눕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연역과 연역이 아닌 비연역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관용적으로 비연역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귀납추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역과 귀납, 연역과 비연역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역추리라는 거, 이거의 정의는 뭐냐?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참이라고 놓고 봐라. 전제는 주어진 걸로 놓고 봐라. 따지지 말라. 이 얘기예요. 됐나요?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주어진 걸로 놓고 봐라. 따지지 말라. 이러면서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100% 참인 추론 요겁니다. 결론이 100% 참인 추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반드시 참인 추론. 반드시 참인 추론. 이걸 보고 타당한 추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추론 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타당성이 있다. 그런데 무슨 타당성이냐면 논리적 타당성.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귀납추리. 귀납추리는 뭐냐?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100은 아닌 거. 숫자로 표현해 볼게요. 99% 이하 참인 추론. 99% 이하 참인 추론. 이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닌 추론. 그죠? 이걸 다시 표현해 보면은 납반드시인 추론.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닌 추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반드시 거짓인 추론. 이거 아니죠. 그죠? 반드시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닌. 됐나요?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닌. 그럼 이걸 거짓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써본다고 하면은 거짓 가능성 있는 추론. 거짓 가능성 있는 추론. 이게 바로 귀납추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짓 가능성이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야. 참의 개연성은 높은 데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냥 거짓에 가까운 추론은 의미 없는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타당한 추론이지만 얘는 참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추론. 요거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연적 추론. 개연적 추론. 일반적인 추론.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 추론. 일반적 추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예외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 정도의 추론 있죠. 그죠?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합격생처럼 똑같이 따라 하시고 그대로 따라가면 합격할 거예요. 했을 때 제가 100%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거짓입니까? 그것보다는 여기에 가까운 추론이죠. 개연적으로 일반적으로 됩니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서 가는 게 이게 바로 귀납 추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이 정도까지 일단 얘기 드리고